안녕하십니까.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요.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윤 대통령 두 번째 체포 작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4시 28분경에요. 공수처 요원 40여 명과 경찰 120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을 해서요. 체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공수처 측에서 제시한 체포 영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두 번째 받아낸 영장이죠. 1월 7일 날 발부가 됐고요. 첫 번째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또 다른 판사, 친한미 판사가 수색영장을 내줬는데요. 그 수색영장 또 체포영장 두 가지를 동시에 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장의 유효 기간이 애초에는 이 설 연휴 직전까지다 했는데요. 1월 2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장은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이번에는 2주간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저걸 가지고 이제 영장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포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7시 좀 넘어서요. 그 이제 경찰과 공수처 요원들이요. 사다리 차를 동원을 해서요. 차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 차를 동원해서 진입을 시도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1차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경호처의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요. 1차 저지선 때도 몸싸움이 있었고 2차 저지선 돌파할 때도 몸싸움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오늘은요. 경호처 요원들이 전혀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얼마 전부터 경호처가 소수의 강경파와 다수의 온건파로 나뉘었다 그러는데요. 오늘 경호처 요원들이요. 휴가 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저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그냥 대기동에 들어가서 대기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아예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요. 지금 체포 대상이 되고 있죠. 이 경호처 수뇌부에서는요.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한 경호관 아내에 그 꾹꾹 눌러 쓴 눈물 젖은 편지 뭐 하면서요. 경호처가 사실상 와해가 돼서 경찰과 공수처의 저 진입을 사실상 전혀 막고 나서질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저 앞으로 그렇게 물리적 충돌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요. 9시경에 대통령 그 변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9시 무렵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요때가요. 이제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다 뚫려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곧 관저에서 나올 것 같다. 관저에서 나오면 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과천 공수처로 조사를 위해서 출발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저 석동현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한 것이 아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무력 충돌만큼은 안 되니까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 자진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이 9시경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저렇게 공표가 되면서요. 예, 그럼 공수처가 대통령 측의 자진 출석 요청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공수처는 우리는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0시 무렵에 석동현 변호사가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 니네들 너무 그렇게 뻑뻑하게 나오지 마라. 오늘 중 공수처에 출석할 것이다. 니들이 체포영장 집행 당장 여기서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오늘 중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저 페이스북 글은 아니지만 구두 발언을 통해서요. 오전 중에 공수처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수처 경찰이 먼저 철수하면은 윤 대통령이 바로 과천 공수청사로 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 전후하여 좀 맨 마지막 문장 보면요. 윤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뭔가를 말씀드릴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수처는 저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체포영장을 바로 오늘 집행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9시부터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측에서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첫 번째 시도했다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서 오늘 저기까지 이렇게 간 건데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왜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하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수사에 좀 협조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한편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 그러면 공수처는 이 대통령 그래도 지금 신분이 직무정지는 됐다고는 하나 현재 신분이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꼭 현직 대통령에게 이 체포라고 하는 강제 수사의 그 절차를 꼭 적용시켜야 되겠느냐 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을 하게 되면요. 체포영장을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의 조사실에서 거기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어차피 집행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한 직후에 조사 과정에서 할지 그 정도 차이인데 공수처는 왜 그토록 체포에 집착을 하는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왜 저러는지. 그리고요. 첫 번째 체포영장도 그렇고 두 번째 체포영장도 그렇고요. 이 체포라는 거는요. 이 피의자가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와서 조사를 받게 만들겠다 하는 게 그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은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 기각이 돼서 석방이 되는가, 그건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이 체포는 구속시키기 위한 그 전 단계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또 체포를 실제 하고 이거보다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도록 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이해하기 힘든 뭐 그런 수준으로요, 이 체포에 극도로 지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문재인 정권 때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상 해괴망측한 이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까지 실적이라는 것도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이제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낸 민주당으로부터 난타당하고 있는 존립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그 국민들께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이 한 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체포에 집착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비합리적 집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체포 영장의 집행 시점과 장소가 한남동 관저인지 공수처 조사실인지 그 차이만 있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48시간 이내로 조사해서 구속영장을 칠 텐데요. 자, 그러면 구속영장은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중앙지법에 쳐야 됩니다.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이 관건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체포되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죠. 왜?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란 혐의가 돼 있고, 아까 그 영장에서도 보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뭐 체포가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지금 많은 법률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요, 이 내란 혐의 사건 관련해 갖고 이제까지 그 구속되고 이미 기소까지 다 된 그 사람들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제일 먼저 구속된 사람이 이 비상계엄의 넘버2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다음에 군에서는요, 포스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1월 3일 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도 작년 12월 31일에 구속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같이 작년 말일에 그렇게 됐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월 3일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며칠 늦어서 1월 6일이고요. 노상원은 이제 전직이고 현재 신분은 이제 민간인이죠.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월 8일,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같은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경 지도부 7명, 노상원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요. 노상원을 빼고요. 군경 지도부 7명이 이미 구속도 됐고, 구속 기간이 이제 20일 내에 보통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저 노상원 포함해서요, 저 8명의 공소장이 이미 다 나왔어요. 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들은요, 내란의 주요 종사자입니다. 주요 종사자예요.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수계가 있고 그 바로 넘버2 김용현 전 장관부터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다. 그렇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으로 보면은 우두머리가 아닌 그 밑에 급도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도 당연히 구속 기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법리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은 불가피하다. 근데 단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를 해서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과연 적법한지, 요게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거는 이 법에 맞지 않는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까지 이 체포영장 집행이냐 아니면 자진 출석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지만요. 어찌되건 결국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식의 코스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요, 결국 10시 40분경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해서 현재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수처가 본인의 뜻을 관철을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승부처는 이 체포영장 집행 성공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뭐 그건데, 이게 이제 공수처의 실력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공수처가요, 영상 녹화실도 준비를 해놨고 질문지 200쪽을 준비해서 여러 명의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윤 대통령 조사하고 뭐 할 텐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체포를 해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끌고 간다 해서 윤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리도 만무하고요.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공수처는 그 상태에서 여하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서 자기들은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게 진정한 승부처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경과 있으면요, 파악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